여러분,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었던 순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는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던 순간,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그 사람에게 화도 제대로 못 내고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혼자 마음속에 상처를 감추고 또다시 해주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관계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고마운 일이 아니라 의뢰 있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김형석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살아오면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성실하게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는 그 말입니다. 화를 내자니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냥 두자니 속이 쓰리고, 떠나자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한 채 조용히 소진되어 가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화낼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것 하나가 어떤 거센 말보다 빠르게, 어떤 격한 싸움보다 강하게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의 친절이 언젠가부터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서서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먼저 나서고 단 한 번도 싫다는 내색을 하지 않을 때 상대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의 친절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본값이 됩니다. 기본값이 된 것은 누구도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끊기거나 공기가 탁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절감합니다. 우리의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없어질 때 비로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때마다 길게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고 못해주는 이유를 조목조목 늘어놓을 때 상대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다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아래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70대 분이었습니다. 이웃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고 그분은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잘해주셨습니다. 택배가 오면 대신 받아두고 여행을 간다고 하면 화분을 돌봐주고 반찬이 많이 생기면 나눠주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 젊은 부부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택배 주소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어르신 댁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열쇠를 맡기며 화분 좀 봐달라는 말이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오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저 스스로가 언제부터인가 편의점이 되어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언제 와도 열려있고 무엇이든 내어주고 문을 닫는 법이 없는 편의점. 그분은 화가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만 깊이 슬프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웃을 불러서 따지면 됩니까? 그동안 서운했다고 말하면 됩니까? 저는 그 어르신이 선택하신 길이 훨씬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물러섬.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절교가 아닙니다. 차갑게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벌 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웃음은 그대로 유지하되 서비스를 조용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의는 변함없이 지키되 문턱을 소리 없이 한 칸 올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 스스로가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도 여전히 미소 지으시며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먼저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택배가 또 배달되어 와도 그냥 그 집 문 앞에 두었습니다. 여행 간다는 말을 들어도 잘 다녀오라고 인사만 하셨습니다. 첫째 주에 그 젊은 부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웃고 계신데 예전에 그 따뜻함이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셋째 주가 되었을 때 그 부부 중 젊은 아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당연하게 대해드린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여러분,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르신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상대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반박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인사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싸움이 없으니 방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이분께 어떻게 대해왔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잠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제 삶에서 내가 먼저 조용히 한 발 물러서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그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왜 이 조용한 물러섬이 그토록 강력한지 그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셨습니다. 권력을 잃고 가족과도 떨어지고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시간 동안 하소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이 읽고 부지런히 쓰고 묵묵히 자신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그 고요함이 하나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앞에서 누구도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무게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무게는 목소리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일관성에서 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고 늘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흥분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고요한 항상성. 그것이 품격을 만들고 그 품격이 사람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것은 설명이 됩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난받는 것도 크게 혼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저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모르는 것,
그 불확실함이 사람의 내면을 가장 강하게 흔듭니다. 조용한 물러섬을 실천할 때 우리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로 하여금 이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느낌 하나가 상대 안에 잠들어 있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과 나를 존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두려움으로 얻어낸 순종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오히려 더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안정감에서 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조용한 물러섬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감정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나빠서 이번에는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품격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우는 문턱은 조용하고 든든한 바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부탁해 올 때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멈추고 일정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대에게는 여러분이 언제나 즉각 응하는 사람이 아님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경계를 넘었을 때는 긴 설명 없이 그동안 자연스럽게 해오던 한 가지를 조용히 멈추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분이 좋다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어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동적인 친절은 때로 기대를 부풀리고 나중에 오히려 서운함을 낳습니다. 반대로 지쳤을 때도 기본적인 예의와 따뜻함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일관성은 양쪽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조용히 물러섰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세심하게 여러분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나쁜 의도는 없지만 습관적으로 당연히 여겨왔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지만 곧 새로운 방식에 적응합니다. 관계가 더 균형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받기만 하려고 왔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물러서는 순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되찾은 에너지로 여러분은 진심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더 깊게 가꿀 수 있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누구든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문턱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옷깃을 여밉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조용한 물러섬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문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문턱이 있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오래 살면서 저 김영석이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은 이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도 말년이 외로운 사람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가장 마지막 순위에 놓는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이 아름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절은 자신을 소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진시킨 채로 주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진심으로 남을 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착하게 사셨다면 그 착함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착함의 형태를 바꾸면 됩니다.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친절,
나를 잃으면서까지 하는 배려가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하는 배려.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살면서 받은 상처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닙니다. 잘 해주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깊은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낮게 두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 미안함을 천천히 갚아가셔도 됩니다.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군데에서만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조용한 물러섬, 싸우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조용히 문턱을 한 칸 올립니다. 그것 하나가 어떤 말보다 빠르게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헐값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은 스스로를 먼저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값싸게 자신을 내어준 사람치고 오래 행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조용하고 품격 있게 스스로를 지킨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어떤 관계에서 지쳐 계신지, 어느 곳에서 한 발 물러서야겠다고 느끼셨는지 혼자 가슴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나누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